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재학 중인 김재범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연구 내용을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이 브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리소점 및 자가포식 유전자를 조절하는 이 전사인자 USF2의 후성 유전학적 메커니즘 발견 및 그리고 전사 활성화 인자인 티팩과의 경쟁 관계 규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리를 하면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토파지라는 현상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세포질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이 ATG 패밀리 프로테인들을 포함한 굉장히 여러 가지 단백질들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오토파고즘이 처음에 형성이 되게 되면 이 분해되어야 될 물질들을 이 오토파고즘 내부에 가두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소즘과의 퓨전을 통해서 이 물질들을 분해시키고 나서 이 물질들을 다시 이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토파지가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토파지라는 현상은 이 세포질 내에서 이런 물질들을 분해시키는 이런 현상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오토파지라는 현상에 관여된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이런 유전자 조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나중에 더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 TFAB이라고 하는 전사인자입니다. 이 TFAB이라는 전사인자는 디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액티베이션 신호를 받게 되면 핵 내부로 이동을 해서 이 리소좀과 오토파지 유전자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런 오토파고즘의 형성이나 리소좀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서 이 전체적인 오토파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TFEC과 같은 이 패밀리 프로테인인 TFE3나 MITF 그리고 좀 다르지만 이 폭스와 같은 이런 전사 활성화 인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전사를 억제시키는 전사 억제 인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근에 알려진 한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믹이라고 하는 이 캔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사 인자가 이 특정 그 캔서 상황에서 이 오토파지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붙어서 오토파지를 이니비션 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믹 같은 경우는 이 캔서 컨텍스트에 디펜던트하고 또 캔서와 함께 스템셀 정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어 가지고 이 티팩과 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셀에서 이런 리프레서로서 기능하는 좀 더 제너럴한 리프레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 후성 유전학적 입장에서 이런 전사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성 유전학 중에서도 이 히스톤 아스틸레이션 관련된 제가 연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히스톤 아실레이션은 이 라이터라고 하는 히스톤 아실 트랜스퍼레이즈에 의해서 이렇게 라이신의 아실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이 전화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이 크로마틴이 더 열리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크로마틴이 열리게 되면은 이런 TF나 이런 관련된 팩터들이 접근하기가 더 쉬워지면서 이 액티브한 상태로 트랜스크립션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즈라고 하는 이레이저에 의해서 이런 히스톤의 아스틸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로 이런 히스톤들이 오히려 닫히면서 이런 TF나 팩터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이런 응축된 상태로 이넥티브한 크로마틴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 트랜스크립션 입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USF2라고 하는 전사인자가 이 리소좀과 오토파지 유전자의 리프레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밝힌 내용입니다. 네, 가장 먼저 제가 스크리닝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셀에서 이당 결핍이나 아미노산 결핍을 리소좀과 오토파지의 액티베이션 시그널로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되는 유전자 풀을 얻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전자 플로는 이미 잘 알려진 어노테이션이 된 이런 리소좀 관련된 유전자들의 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풀에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인코드 칩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제가 이 관심 있게 보는 이 유전자 풀에서 어떤 TF들이 여기에 위치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여서 이것을 스코어링하고 이것에 대한 랭크를 매겨서 이 그 후보군들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MITF나 TFE3와 같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잘 알려진 활성화 인자들이 높은 랭크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이 USF2라고 하는 전사 인자가 그에 못지않게 되게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두 가지 유전자 풀에서 분석한 내용을 같이 머지해서 분석했을 때는 USF2가 가장 상위에 나올 정도로 이 리소점에 관련된 이런 유전자들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USF2의 기능을 리소좀과 오토파지에서 봐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저희가 오토파지를 많이 보고 있던 셀라인인 이 리버 셀라인의 헵지투 셀라인에서 이 USF2를 낙다운을 시켜주었습니다. 낙다운 시켜주고 리소점의 변화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소즘의 마커인 램프1을 가지고 웨스턴 블라팅을 해보았을 때 이 램프1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고 이 리소점을 염색해 보았을 때도 낙다운된 셀에서 리소점이 이렇게 되게 많이 증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USF2가 리소점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기존에 이렇게 영양분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마스터 레귤레이터인 TFAB이 어, 세포질에서 이 포스포릴레이션 된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얘가 포스포릴레이션이 떨어지면 핵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롤 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네가 특정 상황에 따라서 이런 다이나믹스를 바꾸면서 특히 이런 영양분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이 핵 안에 있는 T셉이 핵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서 이 다이나믹스가 형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USF2가 리소즘이나 오토파지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높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로 들었던 궁금증은 이 USF2가 그러면 이렇게 리키하게 들어올 수 있는 T셉을 붙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이런 게이트 키퍼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가 부분을 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리소점 유전자를 계속해서 억제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T7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영양분 상태에 따라서 핵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USF2는 그럼 어떻게 이 T셋과의 조절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USF2가 그럼 이렇게 베이저란 리프레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본 내용입니다. 네, 가장 먼저 저는 이 USF2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 인비보에서 보기 위해서 USF2 낙가운 마우스를 제작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USF2 낙가운 마우스 자체는 리사를 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가운 마우스가 태어나지 않아서 저는 이 낙가운 마우스를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을 하진 못했지만, 하지만 이 낙가운 엠브리오 자체까지는 살아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저는 프라이머리 매프 셀라인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와이타임 매프 셀라인과 이 USF2 낙가운 매프 셀라인을 제작을 해서 이것으로 인비버 스터디를 대체를 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매프 셀라인에서 저는 템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요. 이 템 사진에서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리소좀을 보시면은 와이타입에 비해서 낙가웃에서 리소점이 일단 두세 배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리소점 자체에서도 이게 그 비어있는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리소점이 아닌 실제로 안에 카고를 분해하고 있는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 리소점이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소점 스테이닝을 진행했을 때도 이 Y타입에 비해서 낙가웃에서 리소점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리소점의 데그라데이션을 볼 수 있는
이 DQBS 어세이를 진행을 하였을 때도 이 리소점이 증가되어 있는 UST 낙과 셀에서 더 이런 형광 물질이 포함한 이 सब스트레이트를 잘 분해를 해서 이 형광을 더 많이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USF2는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리소점을 억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US2의 억제 기능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저는 리컨스티튜션 어세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 낙다운 헵시트 셀에 이 GFP USF2를 트랜전트하게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켜주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두 번째와 네 번째 셀에서만 USF2가 리컨스티튜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두 번째와 네 번째 셀에서만 이 라이소좀이 감소가 되어 있는, 억제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 평균적인 것을 보여주는 웨스턴 블롯을 보았을 때도 이 리소좀 마커 자체인 램프1이 낙다운에서 증가가 되었다가 다시 리컨스티션 하면 감소되는 이런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 포맷으로 USF2 낙가운 매프에 이 USF2를 넣어 주었을 때도 USF2가 들어간 셀에서만 이렇게 리소점이 감소가 되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USF2가 리소점을 억제시킨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였는데, 그럼 이제 어떤 타겟진들을 갖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RNA 시퀀싱을 이 와이타임 매프와 USF 낙가운 매프에서 진행을 하였고, 유의미하게 변화한 유전자들의 풀을 얻어내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USF 칩식과 머지를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타겟진 캔디데이트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타겟 캔디데이트를 얻어냈을 때, 이 오토파지나 리소좀 관련된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 나왔던 부분은 이 오토파지나 리소좀 이 지오텀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 Y타입에서 증가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 Y타입에서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즉, 낙가웃에서 증가가 되어 있는 타겟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도 이 USF2는 이 액티베이터보다는 리프레서로서의 기능을 이 오토파지와 리소즘에서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히트맵을 그려서 USF2가 억제하고 있는 이 클러스터에서 분석을 하였을 때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유전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 중에서 유의미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오토파지나 리소점의 각각의 단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유전자들을 뽑아서 제가 그 이후에 타겟진으로서 계속 밸리데이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ATP6V0D1이나 이 LC3 그리고 VPS11, CTSD, 램프1 이렇게 이 다섯 가지 유전자들을 주로 사용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이 RNA-seq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인디비주얼한 QRT-PCR로 분석하였을 때도 이 예스도 낙아웃에서 증가가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은 RNA뿐만 아니고 프로틴 레벨에서도 증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USF2의 어느 정도 타겟진들까지 밸리데이션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USF2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리소좀 관련된 유전자들을 계속해서 리프레션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에피제네틱스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에이텍 시퀀싱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에이텍 시퀀싱 같은 경우는 이 크로마틴의 열리는 정도를 볼 수 있는 시퀀싱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유의미하게 열려 있는 이런 픽들을 얻어낼 수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존에 보았던 USF 칩식과 함께 머지에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앞선 RNA-seq 결과와 비슷하게 이 Y타입에서 더 열려있는 이런 픽들보다는 US 낙아웃에서 더 열려있는 즉 Y타입에서는 오히려 닫혀있는 픽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도 이 USF2는 리프레서로서의 기능을 이 크로마틴 수준에서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분석했던 RNA-seq이나 칩식과 함께 분석했을 때도 저희가 보았던 대부분의 타겟진들이 이 에이텍 시퀀싱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타겟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았을 때
그리고 지놈 브라우저를 통해 분석을 했을 때도 이 USF2가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USF2를 낙하시켜 주었을 때 크로마틴이 더 이렇게 잘 열려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RNA-seek에서 크로마틴이 열린 만큼 더 익스프레션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았을 때 이제 이 크로마틴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USF2가 크로마틴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여서, 그럼 어떤 팩터들을 가지고 이 크로마틴의 변화를 유도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는 USF2와 이렇게 바인딩을 하는 단백질들을 찾고자 매스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USF2를 오버엑스프레션 해주고 얘를 풀다운 한 다음에 매스 분석을 하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널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프로테인 컴플렉스의 서브 유닛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유닛들을 분석을 하였을 때 이 USF2의 칩이, 그러니까 USF2가 많이 리크루트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서브유닛 그 프로테인들 모두가 잘 이렇게 인리치먼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디비주얼하게 제가 USF2를 풀다운해서 IP를 진행을 하였을 때도 이 서브 유닛들의 가장 중요한 엔자임인 HDAC1, 2나 그리고 널드 컴플렉스의 스페시픽한 서브 유닛인 MTA1 같은 이 서브 유닛들도 잘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USF2가 이런 널드 컴플렉스와 같은 서브 유닛들과 같이 다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따로 페이지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 널드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 히스톤의 H3K27 아슬레이션을 떼어내면서 크로마틴을 응축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기존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H3K27 아슬레이션을 이후에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H3K27 아슬레이션의 칩 시퀀싱을 진행을 해서 이 Y타입과 USF 낙아웃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USF2가 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20시 아슬레이션을 보았을 때 USF2를 낙아웃 시켜주게 되면은 이 히스톤의 아슬레이션이 더 증가되어 있는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이 히스톤이 더 열리게 되면서 에이텍 시퀀싱에서도 더 오프닝 픽이 더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양상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한 칩을 통해서도 이 USF2를 낙아웃 시켜주게 되면은 이 HDAC1, 즉 널드 컴플렉스의 서브 유닛이 오지 못하게 되면서 히스톤 아슬레이션이 증가되는 이런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 영양분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T5은 주로 세포질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핵 내부에서는 이 USF2가 이 널드 컴플렉스와 함께 이 리소점과 오토파이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위치하면서 이 히스톤의 아슬레이션을 떼는 방식으로 크로마틴을 응축시키고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리프레션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으로는 이제 이 USF2가 그러면 기존의 전사 활성화 인자로 잘 알려진 T팩과는 어떤 방식으로 조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진행했던 이런 시퀀싱들을 가지고 USF가 직접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리프레션을 하고 있는 이런 타겟진들을 선별을 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TF 엔리치먼트를 다시 진행했을 때 T셉이 가장 상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USF 낙아웃에서 올라가는 유전자들이 T셉의 오버익스프레션에서 올라가는 유전자들과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부분이 지오탐 분석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USF2와 TFAB이 이런 거의 비슷한 타겟진들을 가지고 서로 반대로 조절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궁금증은,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AB이 이렇게 뉴트런트를 리치한 상태에서는 주로 핵 바깥으로 내보내는 형태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USF2를 낙아웃 시켜주게 되면은 그럼 이런 리키하게 존재하고 있는 TFAB이 이렇게 프로모터에 붙어서 리소좀과 오토파지 유전자들을 오히려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USF2를 낙아웃 시켜 주었을 때, 루티런트 리치한 상황에서 낙아웃 시켜 주었을 때, T셉이 더 프로모터에 인덕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Tfab을 락다운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증가되었던 이 오토파지나 리소좀 진들이 다시 감소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USF2 낙아웃에 의해서 증가된 익스프레션은 이 Tfab에 의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Tfab이 오지 못하게 오히려 USF2는 이 게이트 키핑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둘 간의 경쟁적인 관계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 램프1 프로모터가 달린 루시퍼레이즈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루시퍼레이즈 어세이를 진행했을 때 Tfab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램프1 프로모터 루시퍼레이즈는 USF2에 의해서 다시 점차 감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USF2의 DNA 바인딩이 되지 않는 뮤턴트에서는 이렇게 리프레션을 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DNA 바인딩 능력을 통해서 Tfab과 USF2가 서로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영양분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Tfab이 주로 포스포가 떨어져서 핵 내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Tfab을 낙하웃 시켜주게 되면은 USF2가 다시 붙어서 이렇게 리소좀이나 오토파지를 억제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영양분 결핍 상태, 즉 Tfab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Tfab을 낙아웃 시켜주게 되었고요. 그 상황에서는 이 USF2가 다시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USF2가 위치함에 따라서 이 히스톤 아스틸레이션 다시 떨어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그 생각했던 가설이 어느 정도 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이 T팩과 USF2가 이렇게 영양분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USF2가 주로 게이트키핑을 하면서 위치하고 있고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Tfab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Tfab이 우세하게 위치하면서 이런 리소좀이나 오토파지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든 또 의문점이 이 USF2 전사인자는 계속해서 핵 안에 있는데 이 Tfab이 들어오는 것만으로 이게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USF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붙고 떨어지는 것에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어, 보고자 가장 처음 확인했던 부분이 이 USF2의 PTM이었습니다. 이 USF2 같은 경우는 이 포스폴레이션이 되면은 더 DNA 바인딩 액티비티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잘 알려진 사이트가 세린 155번과 스레오닌 230번, 그리고 세린 222번, 여기 이 부분에 포스폴레이션이 되었을 때 USF2가 더 DNA에 잘 바인딩하고 뭐 액티베이터나 리프레서로서의 역할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보고가 되어 있었어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는 이 USF2가 제가 보는 이런 매프, 이 셀 상황에서 포스폴레이션이 되고 있는지, 베이저란 상태의 포스폴레이션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았을 때, 이 포스텍제를 이용해서 USF2 포스폴레이션을 보았을 때, 이 USF2가 베이저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포스폴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사이트를 먼저 조사했을 때 세린 155번을 뮤테이션 시켰을 때만 포스폴레이션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세린 155번에서 포스폴레이션이 베이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린 155번에 포스폴레이션이 되지 않는 뮤턴트를 이용해서 Y타입과 비교했을 때 이 포스폴레이션이 안 되는 뮤턴트는 이 Y타입에 비해서 이 리소점 프로모터에 더 잘 리크루트먼트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 mRNA 레벨도 더 리프레션 시키지 못하는 이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USFT의 포스폴레이션이 DNA에 바인딩해서 이런 리소점 유전자들을 억제시키는 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롭게 발견했던 부분은 이런 USFT 포스폴리에이션은 이런 당 결핍, 그리고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아미노산 결핍 상황 모두에서 이 USFT 포스폴리에이션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디 타임 포인트를 보시면 되게 초기부터 감소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USF2는 스타베이션, 즉 결핍 상황에서는
점차 DNA 바인딩의 액티비티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USF2의 세린 155번 포스포릴레이션은 GSK3 베타가 카이네이즈가 어,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SK3 베타의 이니비션을 볼 수 있는 이니비션 마커를 저희가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 글루코스 스타베이션을 줌에 따라서 이 GSK3 베타 이니비션 마커가 증가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신기하게도 이 핵 내부에서 특히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GSK3 베타의 이니비션이 스타베이션에서 점차 증가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USFT의 포스포레이션을 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면 어, 영양분이 풍부한 상태에서는 이 USF2는 이 GSK3 베타 카이네이즈가 포스포레이션을 시켜서 더 강하게 이 DNA에 바인딩하면서 이 히스톤 조절을 포함해서 이 오토파지와 리소좀 유전자들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 영양분 결핍 상태가 되면은 T7 해관으로 들어오고 USF2는 이 포스포레이션이 되지 못하면서 더 DNA 바인딩 능력을 잃어서 T7이 더 우세하게 이 오토파지와 리소좀 프로모트에 위치하면서 얘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제가 발견한 USF2의 기작을 단백질 응집 질환에 적용을 해보고자 시도를 하였습니다. 네, 저는 근데 가장 먼저는 리버 관련된 이런 응집 질환을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클루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엠브리오까지는 이 와이타이과 낙아웃 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 엠브리오를 가지고 이 라이소즘 마커인 램프1을 스테이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사실 낙아웃에서 증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는 이 리버에서 이 UST 낙아웃에 의해서 이 램프원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리버에서 이 UST 이니비션을 이용하면은 이 효과가 좀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리버에 관련된 이 질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원 안티트립신 결핍이라는 질병을 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건강한 리버셀에서는 이 알파원 안티트립신이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되어서 이렇게 폐로 이동해서 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원 안티트립신이 뮤테이션이 되게 되면은 이 ATZ라고 하는 뮤턴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 뮤턴트는 이 리버셀에서 형성이 돼서 이게 분비되지 못하고 셀에 계속 남아 있음으로써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이 되게 되고 이런 어그리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셀들은 점차 셀 데스로 이어지면서 이 간 전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이런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 내부에 이 쌓여 있는 어그리게이트들을 분해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이 증상 완화에 중요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져 있고 이런 것들을 오토파지로서 또는 리소점으로서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것도 현재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 USF2를 억제함으로써 더 이 리소점 활성을 증진시켜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ATZ의 어그리게이트들이 생성이 되는 리버 셀 라인을 제작을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렇게 ATZ 어그리게이트들이 다팅의 형태로 잘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상황에서 USF2를 낙다운 시켜 주었을 때, 이 어그리게이트들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리소점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리소점을 막아주는 이니비터를 치고 얘네를 다시 한번 보았을 때 이 어그리게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이게 리소점 마커인 램프원과 코로칼라이제이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봄으로써 실제로 여기에서 감소됐던 이런 어그리게이트들은 리소점에 의해서 분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봤던 부분은 이 그러면 이 ATZ라는 어그리게이트가 T의 오버 익스프레션만으로도 이렇게 감소가 잘 되는 것이 보이지만 이 USF2를 T의 오버 익스프레션과 USF2 이니비션을 같이 해주면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iRNA를 이용해서 T의 오버 익스프레션이 된 이 상황에
USF2까지 낙다운 시켜주었을 때는 유의미하게 이렇게 ATZ들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이 두 가지 효과를 현재까지는 T세 오버 익스프레션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오토파지를 더 증진시켜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USF2 억제까지 같이 하면은 더 시너지스틱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런 가능성을 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논문을 마무리를 하였고요. 이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단백질 응집 질환을 USF2를 억제시킴으로써 리소점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접근을 네,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제가 USF2를 오토파지에서 확인한 부분을 이 단순히 마크로 오토파지나 리소즘뿐만 아니고 각각의 셀렉티브한 오토파지들에서도 확인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제가 이 리버셀에서의 이 질환을 이용했지만 이 사실 단백질 응집 질환은 이 뇌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알다시피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의 단백질 응집체를 분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USF2나 뭐 TF앱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발견했던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 뭐 리키하게 TF앱이나 뭐 TFE3나 이런 액티베이터들이 불필요한 액티베이션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USF2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S2가 계속해서 리프레션 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으로는 이런 후성 유전학적 억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히스톤 아실레이션을 조절함으로써 이 크로마틴을 전체적으로 닫히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리프레션 하고 있다는 부분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USF2와 TFAB이 서로 이 특정 영양분 결핍 상황이나 영양분이 풍부한 상황에 따라서 얘네들이 정교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조절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경쟁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액놀리지먼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이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에피제네틱한 코드를 보는 연구단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연구단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이 저희 백성희 교수님이 계시고 백성희 교수님께 가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이 USF2 연구를 진행해준 동료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조언을 많이 해주신 안드레아 발라비오 교수님이나 또 다른 콜라보레이터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